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계의 빅데이터 강연 리뷰에 관해 발표할 17학번 이준희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현황 및 방향입니다. 해당 강의는 발표자와 수강자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자의 발언이 영상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료 데이터를 의료인만이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의료 정보에 대해 다룬다면 의료 데이터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도 따로 규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의료 정보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해당 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을 통하여 의료 정보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중도적인 안건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의료정보의 이해권리자는 누구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과 관심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은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로 막고 있고, 규제를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정보를 수집 당시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 때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정보를 처리자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보건의료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입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표본 집단이 많아져서 표본 집단만으로 모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와, 기술의 발전으로 표본 집단으로 치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경우입니다. 흔히 빅데이터에 관해 말할 때 데이터의 사이즈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용량은 빅데이터와 무관하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데이터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사회 환경적인 요인인데, 기존의 역학에서 쌓인 데이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개념도 생겼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된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AI입니다. AI가 최신 기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AI는 컴퓨터의 발명과 같이 생긴 개념입니다.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는 알고리즘의 개선, 하드웨어 성능의 비약적 향상, 빅데이터 같이 AI가 실생활에 이용될 만큼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심볼릭 AI와 머신러닝으로 분류합니다. 머신러닝에 속해 있는 딥러닝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딥러닝과 통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고 서로 용도가 다른 것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시로 딥러닝 관련 논문의 첨부 자료에서 딥러닝과 베이스라인 퍼포먼스의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기계학습의 종류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비지도학습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강화학습은 변하는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의료 AI로는 IDX-DR이 있는데, 특정 장비로 앉아 사진을 찍어 당뇨병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승인받은 AI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17개 제품이 시각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의학회 AMA에서 낸 소논문에서는 의료회사의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서 쓰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리소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점점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료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면서 서버 장비의 개선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83%의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였고, 비용 절감, 안정적인 재난 방지, 요구사항 대응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문에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내부 네트워크만을 취급하고 외부망 상태가 부실하여 클라우드로 변경하는 경우에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강조하신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와 AI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통계적인 방법의 일종이고 알고리즘과 모델보다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